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현대엘리베이가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17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2일 화요일 2시 1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현대엘리베이는 0.46%의 소폭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제 현대엘리베이에 대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은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좀 참고 영상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종목의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승강기, 엘리베이터나 그다음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이런 주차 설비의 생산 및 판매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유지 보수나 수리 공사나 이런 산업들을 같이 좀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은 연간 한 1%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현대네트워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정은 회장도 있고 해서 총 최대 주주 포함해서 지분이 약 27% 정도 보유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종목에는 이제 국민연금공단도 지분이 11% 정도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연금공단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회사는 이제 현대그룹인데요. 현대그룹에서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현대엘리베이죠. 근데 이 회사 현대아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대북산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대북.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엘리베이터 산업을 하고 있지만 플러스 대북 관련주로도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의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그렇게 엄청나게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주가의 매출의 흐름입니다. 매출이 거의 고정적입니다. 한번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고정적인 매출이 꾸준하게 좀 발생이 되고 있죠.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도 거의 흑자 경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큰 편차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성장성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은 약 한 160%, 150%로 다소 좀 높죠. 그래서 안정적인 이제 흑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회사이기는 하지만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취약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도 매출도 영업이익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정체 고만고만하다 보니까 거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큰 하나의 박스권 흐름 속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이제 2018년도에는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대북 관련주로서 한 3, 4만원에 있던 주가가 단기간에 뭐 8만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는 종목이 저런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이 종목이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 흐름 속에서 또다시 대북 관련 좋은 이야기가 더해진다면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처럼 또다시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이제 북한 관련 이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 종목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산업을 하다 보니까는요. 이번에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 계약 발표를 설 전에 한다라고 했습니다. 주택 공급 계약이죠. 공급 정책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주택이라고 하면 뭐 다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은 뭡니까? 엘리베이터는 뭐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그죠? 뭐 한두 개 단지도 아니고 대규모 단지나 이런 부분들의 공급 정책을 발표를 한다면 그런 대단지 속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수요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또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주택 공급 계약 주택 공급 정책이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또 엘리베이터의 수요를 또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기회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설 전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이제 주택 공급 정책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정도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반등이나 상승의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언젠가는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대북 관련 이슈 속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의 이제 하나의 특징적인 거는 거래량인데요. 이 종목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는데 거의 이 종목 상장 이래 처음 있는 저런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터졌네요. 이때 한번 터지고 이때 한번 터졌네요. 이때 거래량이 터진 이후로 거래량이 터졌던 이 가격만큼은 굉장히 잘 지켜줍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던 이 고가를 그렇게 크게 넘어가지도 않으면서 결국에 거래 터졌던 저 캔들 하나 속에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갇혀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들어왔던 거래량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이때 들어온 거래량은 현대엘리베이를 좋게 보고 들어온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나쁜 거래량이었으면 아마 깨고 내려갔을 겁니다. 깨고 내려가서 터지고 1, 2주 내에 뭐 깨고 내려갔을 텐데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달 동안은 잘 지켜줬다는 점에서 이때 들어왔던 거래량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거래량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8개월 정도의 횡보 기간을 거쳐서 이평선들이 수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렴. 장기 이동평균선부터 해서 단기 이동평균선 모두가 하나로 모이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보이는 가운데 역배열의 흐름이 정배열로 돌아서는 배열 전환의 초입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역배열 흐름 속에서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또 떨어졌지만 현재는 이 하방 경직성 어느 정도 한 3만원대, 38,000원대, 37,000원대 정도에서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에서 하방 경직성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박스권 흐름을 보이면서 안정적인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들을 전혀 편승하지 못한 채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다는 점이 이 종목의 단점이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싸다, 또는 가격적인 부분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매력적이다라는 게 장점이 좀 될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순환매가 됐던,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북 관련 이슈가 됐던, 주택 공급 계약 정책이 됐던 그런 부분에서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또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현대엘리베이터는 지금은 팔아야 되는 가격은 아니다. 매도나 뭐 비중을 조절하거나 그래야 될 자리는 아니고요. 이제는 바닥을 찍고 좀 돌아나가기 위한 하나의 그런 이제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팔아야 될 자리가 아니라 들고 가야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반응이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이슈가 없이 주가가 간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49,000원을 돌파하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단기적인 저항대는 49,000원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49,000원에서 한 5만원 정도가 한 단기적인 좀 저항대로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보이지만 주가가 올라갔을 때 한 49,000원, 5만원 정도에서는 단기적인 좀 저항대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걸 돌파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응축됐던 박스권의 힘이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또 그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을 단계 높여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49,000원과 5만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반등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나왔던 얘기가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한번 오늘 나온 뉴스를 같이 보시게 되면 바이든 블링컨 이분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대북 정책 추가 제재도 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외교적인 인센티브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를 한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그런 정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재검토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생겨날 수 있다. 새로운 국무장관이죠. 예, 새로운 국무장관의 이런 이제 발언들 또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변화들,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주가가 상승하는 하나의 모멘텀이 생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뭐 기회의 요인이 아닌가. 그리고 뭐 저기서 만약에 설령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와도 더 이상 뭐 주가가 더 빠질 때도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미 안 좋은 악재는 주가에 다 반영이 됐고 과거에 대북 관련주로 이슈가 돼서 올라갔던 부분들도 이미 하락을 통해서 그 거품을 싹 걷어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 종목에 뭐 대북 관련주로 해서 올라간 게 지금은 전혀 없는 그런 이제 가격대에 왔기 때문에요. 오히려 여기서는 또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현대 엘리베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2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의 이유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댓글로서 쭉 써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그 다음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기 때문에요. 보통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은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정도 추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장중에 해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